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김민영님, 네. 네. 김창환님, 예명훈님, 네. 정성훈님, 최정인님, 네. 한대균님, 네. 네. 자, 게시물이 있을 때 실제 게시물에 이 내용들이 나오도록 해보시라고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할게요. 아까 저희가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 found를 true로 바꿔주고 나서 이거 출력되게끔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이 끝나요. 그럼 이 비트로 내려오겠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돌리는 거 의미 있나요? 게시물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지금 이 포문에서 게시물이 있는 경우 해서 걸러냈죠.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게시물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테일 2를 했어요. 2번 지금 글이 총 5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0, 1, 2, 3, 4번 인덱스에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글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이 상황에서 우리가 2를 입력을 했고 2번 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돌다가 찾았어요. 중간에 두 번째 때 찾죠. 그래서 이 게시물이 존재한다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 올라갈 필요 있나요? 없죠. 어차피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에서 2번 글 찾으라고 했고 2번 글 찾았으니까 그 뒤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하나 추가해 줄게요. 아까 이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위치를 좀 올리겠습니다. 얘는 올리면 안 되겠네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요. 얘를 올리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여기 포문, 반복문 돌기 전에 위에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 found는 first로 처음에 값을 정해줬는데 여기서 값이 변화하는 거는 이 경우에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오기도 전에 이미 얘를 출력하겠다 하면 얘는 무조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리면 안 돼요. 얘는 자, 이거를 이제 해 나갈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실제로 글이 있을 때 그 글에 해당하는 번호와 날짜 데이터와 제목과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1번 글 가져와 하면 1번 글의 제목 내용을 보여줘야 되고요. 날짜는 지금 일단 예시로 알바가 놓을 거예요. 2번 글 가져와 하면 2번 글의 제목과 내용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 글에, 우리가 찾은 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리스트 할 때도 반복문 돌려서 아티클에 있는 아이디랑 아티클에 있는 타이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특정 조건 없이 반복문 안에서 무조건 한 번씩 출력되라고 했기 때문에 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거였고, 여기서 디테일은 특정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이 해당할 때 우리가 입력한 글번호랑 실제 글번호랑 일치하는 게 있을 때 게시물이 존재한 거고, 그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일치할 때 그 게시물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아티클이라는
변수 하나를 또 만들 거고요. 아티클이 아니라 파운드 아티클. 변수 이름이 겹치니까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주고 얘를 일단 널로 초기화를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얘가 일치하면 실제로 그 게시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일치해서 실제로 그 게시물이 존재를 하면 파운드 아티클에 아티클을 넣어 줄 거예요. 여기서 이 아티클은 뭐죠? 얘죠, 얘. 반복문을 돌면서 처음에 0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게시물이 지금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레이 리스트예요. 얘는 0번, 1번, 2번, 3번, 4번 글이 있어요. 4번 인덱스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가 각각 1, 2, 3, 4, 5겠죠. 순서대로 쌓일 거니까. 잠시만요. 자, 다시 그림판으로 하죠.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요 안에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가 존재해요. 아이디는 각각 1, 2, 3, 4, 5번이죠. 1번 글, 2번 글, 3번 글, 4번 글, 5번 글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게시물이 5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인트 i는 0. 그러면 지금 사이즈 몇이에요? 우리가 만든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5개의 게시물이 들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지금 현재 몇일까요? 5죠. 0부터 시작을 한대요. 참이죠. 실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 0번 인덱스 가져와봐 하는 거고, 그 가져온 거를 여기다 담았어요. 그럼 얘는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티클에는 뭐 담겨 있어요? 몇 번 글? 1번 글 담겨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디테일에는 3을 입력했다고 가정을 해 놓을게요. 내려와서 지금 현재 1번 글 담겨 있는 애한테 야, 네 아이디 좀 갖고 와봐 했어요. 얘 아이디 이거 값 뭐죠? 1이죠. 지금 현재 1번 글 데이터가 아티클에 담겨 있는 거니까 1이고, 우리가 입력한 거 3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거짓이라 실행 안 하겠네요. 올라가요. 1 사이즈 5니까 true라서 또 담기겠죠. 그럼 지금 현재 아티클에는 뭐 담겨 있어요? 2번 글 담겨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2번 글의 아이디 2, 우리가 입력한 거 3, 또 안 되겠죠. 또 올라가요. 이번엔 2래요. 3이니까 실행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아티클한테는 몇 번 글 담겨 있어요? 그쵸, 3번 글 담겨 있죠. 밑에 내려왔어요. 3번 글의 아이디 3이네요. 우리가 입력한 거 3이고요. 일치하죠. 이 상태에서 found true로 바꿔줬고,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 널이었던 애를 아티클로 바꿔줘요. 그럼 현재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found article에는 몇 번 글 들어가 있어요? 3번 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3번 글일 때 이 조건이 참이어서 실행을 한 거니까, 그럼 현재 지금 3번 글이 found article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3번 게시물은 존재합니다 출력할 거고,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해요. 그쵸? 지금 현재 그 상태예요. 자, 이러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는 found가 false이면
게시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고 반복문 올려 보내라 한 건데 그 밑에 else예요. 얘는 지금 무슨 경우죠? 네,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죠. 여기서 found의 값이 false였던 게 true가 되는 경우는 일치할 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이 데이터, 이 데이터, 번호 데이터는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반복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 글, 우리가 찾은 글, 그 아티클 객체를 어딘가에 넣어줬죠. 어디에 넣었어요? found 아티클에 넣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찾은, 우리가 디테일 3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실제로 3번 글을 찾은 그 데이터는 found 아티클에 있겠네요. 3번 글에 대한 데이터는. 그럼 found 아티클의 id, 여기는 일단 알바가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found article, 지금 3번 글 데이터 담겨있는 found article한테 id 가져와봐 그래서 3 나올 거고요. found article의 타이틀, 제목 가져와봐, 3번 글 제목 가져와봐 해서 제목 담길 거고요. 3번 글에 내용 가져와봐 해서 내용 보여줄 거예요. 그쵸? 지금 현재 얘를 이 반복문 안에다가 넣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 출력문에 대한 내용을 여기 안에다 안 넣은 이유는 뭘까요? 자,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죠. 얘를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게시글이 있어야 되니까 라이트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디테일 2번 하면 2번 글 내용 나오면 되죠. 잘 나오네요. 1번 글 잘 나오고요. 일단 우리가 만든 디테일 기능은 잘 돼요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요? 얘는 이제 뭐 필요가 없죠?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나오죠? 잘 나와요. 왜 잘 나올까요, 얘는? 왜 둘 다 가능할까요? 자, 원래 반복문 안에 출력문이 들어가면요 반복될 때마다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반복문 안에 출력을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짜 반복될 때마다 출력해도 될 때 넣어요. 근데 얘는 반복될 때마다 출력되면 안 되죠. 디테일 1 해서 1번 글 보여줄 건데 1번 글이 반복 횟수만큼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되죠. 한 번만 딱 나오고 끝나죠. 이거 왜 한 번만 딱 나오고 끝날까요? 지금 소스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소스에서 이게 출력되는 이유는 이 조건이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이죠. 이 조건이 참이 아닐 때는 얘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복문 안에서 출력문을 써도 한 번만 보여줄 건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한 번 만나면 브레이크 돼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스를 구성을 하실 때 제가 처음에 이거 커밋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게시물이 실제로 있을 때 일치하는 것까지 찾은 다음에 여기다 뭔가 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었죠. 실제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 할 딜리트 기능 그리고 뭐 모디파이 기능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순회하면서 명령어에 입력한 글번호랑 실제 게시물이 갖고 있는 글번호랑 일치하는 이 로직을 반복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를 메서드화 할 겁니다. 함수로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공통된 기능을 하는 로직을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해서 중복을 없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얘가 이 출력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로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함수로 만들 때 얘는 디테일 기능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기능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거 그냥 여기다 만들어 놓는 것까지 하셨다고 해도 잘하신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수정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수행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로직은요 기능적인 부분만 다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출력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뭐 어디론가 보내주는 이런 로직은 좀 분리를 해놓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얘가 요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걸 순회해서 이걸 비교해서 실제로 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로직에 출력까지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얘는 이 기능상으로 얻어진 애를 가지고 출력만 할 뿐이고요. 얘는 실제로 배열을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기능 로직이에요. 그럼 얘랑 얘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독성의 차이도 꽤 있고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로직을 짤 때 중간중간에 이런 단순한 출력문이 필요한 출력문들이 껴있으면은 그만큼 헷갈려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저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습관을 미리미리 들여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악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게 기능과 이런 출력을 분리한다 해서 무턱대고 막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오히려 악효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넣어줘야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빼줘야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터득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코드 경우의 수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험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이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 로직과 이런 출력 로직을 분리를 이렇게 합니다.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서 밖으로 뺀 게 아니에요. 되지만 나중을 위해서 미리 빼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하나 더 있죠. 지금 이 로직 아티클 디테일이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디테일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잘 했는데 요 안에서 뭔가 불필요한 애들이 생겨버렸어요. 불필요한 거를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출력문 이거 이 출력문도 있고요. 이거 제거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출력문 말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우고 하나로만 활용을 해도 다 해결이 돼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실제로 그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found라는 변수 false로 해놓고 얘를 여기서 쓰고 있죠. 값을 바꿔줌으로써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found article이 null이래요. found article이 null이라는 건 이거 못하는 거죠. 이 조건문에서 한 번도 실행이 못 된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으면 found article엔 article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found article이 null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이 로직을 타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found article이 null인 경우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더 이상 found는 필요한가요? 네, 필요 없죠. 얘를 지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상세 보기, 상세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쭉 과정을 왔는데 결과만 보면 사실 처음에 불린 타입으로 found라는 변수 하나를 안 만들고 바로 아티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근데 이런 로직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이 과정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미 숙달이 되셔서 이런 과정들을 스킵해도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다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 좀 헷갈린다, 로직 기능을 만들려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나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결과가 여기 있어요.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결과까지 올라갈 때 이만한 돌멩이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손을 뻗어서 닿느냐, 아니면 밑에서 시작했을 때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여기서 손을 뻗어서 천장을 닿느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처음 나가시면 이거 안 돼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서 꽤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셔도 실무에 나가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경력이 10년 됐어요. 이거 안 돼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결국에 로직 기능을 못 만들어요. 제가 지금 이 웹앱 개발 수업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개발자의 두뇌는 일반인의 두뇌랑 좀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할 때만이라도.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두뇌로는 이 흐름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이거를 개발자의 두뇌로서 생각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이거를 쌓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흐름이라도 잡아 보세요, 이런 이유가 다 요것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고 개인 프로젝트 하고 나서도 뭔가 새 기능을 만들어야 될 때 처음이랑 똑같은 그게 될 거예요. 상황이.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그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과정은 진짜 정말로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서 제가 입사하고 이제 일 적응하면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되게 간단한 기능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차곡차곡이 안 돼 있던 사람인데,
남들이 보면 되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를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해냈어요. 이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하고 결과만 놓고 바라봤어요. 안 만들어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쌓아야 되는 돌멩이들을 무시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 저는 못해요. 남들이 한 거 보고 따라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터득을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겪었던 안 좋았던 제 습관이나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은 팁들을 지금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거의 취업이 직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언어, C나 자바, 파이썬 이런 기초 언어 들을 때랑은 좀 다르게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실무 관련해서. 이제 웹앱 개발 5까지 만약에 들으신다고 치면 5 듣고 나면 취업할 생각이잖아요. 과정 끝나는 거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일단 상세 페이지 기능 구현도 끝났으니까 커밋 할까요? 상세 페이지 구현 날짜는 아직 우리가 안 했죠. 구현 중 해서 날짜 X 라고 하겠습니다. 자, 커밋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진도를 나갈 게 아니라 좀 뭐 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디 갔어? 자, 아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첫 시간부터 3일차 오늘 수업까지 하면서 벌써 꽤나 많은 게 쌓였죠. 깃에다가 올린 커밋한 내용들이 꽤나 많은 게 쌓였어요. 벌써 얘를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할게요. 일단 편의상.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강사의 완성된 소스는 실제 폴더 안에 메인.자바를 자바를 열어보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긁어다가 붙여넣기 하면 완성된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밋되어 있는 얘들로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중간에 지금 하다 멈췄어요. 그 상태에서 강사 거 완성된 거 갖다 놓고 보면 내가 중간중간에 하는 과정을 못하죠.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요, 진짜 완성된 코드에는 중간에 변화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여기서 가능히 확인했지만, 이런 거에서 우리 그 커밋이 있었죠. 여기서 뭐 이런 거 눌러보면 이때 어떤 변화를 줬는지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때 변화를 준 이 상태의 완성된 소스는 지금 못 보고 있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게시물 작성 기능 구현까지는 완벽해요. 여기까지는 완벽해요. 근데 리스트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부터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된 상태의 코드를 갖다 놓고 그 뒤에 쌓아나가야지 편하잖아요. 다 완성된 거 놓고서 이거 눈으로만 쫓으면서 보면 의미 없죠. 처음에 이해를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복습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고 흐름이나 이런 게 이해가 완벽히 됐을 때, 그때 영상 보면서
소스를 처음부터 읽어내려 가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내려 가면서 스스로 직접 말로 해보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로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을 때 여기까지만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우시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main.java를 가서 이걸 긁어다가 놓으면은 똑같이 될 거다 라고 했던 거는 이 main.java 안에 우리가 모든 소스를 지금 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main.java 말고 다른 패키지에 다른 클래스들도 막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 다 찾아 들어가서 다 붙여넣기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받는 것부터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우리 이 레파지토리의 실제 주소는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실제 경로. 우리 레파지토리 처음 했을 때 가운데 있던 애죠. 여기 있습니다. 얘를 활용을 할 건데 지금 폴더가 있네요. 자, 지금 우리는 현재까지는 여기 들어가서 우클릭하고 깃배시 켰죠. 근데 이 과정은 여기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 모여있는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깃배시 히어 켜주고요. 얘는 지금 여기 마스터가 없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얘는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정만 로그인 잘 되어 있으면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얘를 미리 복사를 해 놓을게요. 이 실제 경로 주소 복사해 놓고 git 클론, 그리고 나서 복사한 거 붙여넣기. 붙여넣기는 shift insert였죠. 이거는 꼭 여러분들 걸로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냥 진짜 내려받기거든요. 이 주소, 이 주소가 제 거면 제 거 내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 주소, 제 거 주소 입력하면 제 거 이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코드 그대로 내려 받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거는 일단 제 거를 받아주세요. 이 주소로 받아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랑 유저네임 다르고 여기까지 똑같을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큰 변화 주신 거 없으면 유저네임만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럼 뭔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때 다시 실물 폴더 볼게요. 지금 뭐 하나 생겼죠? 원래 우리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얘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얘 하나가 생겼죠. 이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프로젝트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가 내려 받은 거예요. 완벽히 똑같은 거를. 자, 똑같은 명령어를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쳐볼게요. 제가 똑같은 명령어예요. 여기 위에서 한 거랑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already exist이라고 뭐라고 하고 있죠. 이 디렉토리 안에 이 이름으로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명령어 뒤에 띄어쓰기 한 번만 해주고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내가 짓고 싶은 이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여기 보이시나요? 테스트 생긴 거. 자, 이렇게 해주면 얘랑 지금 두 개 클론으로 내려받은 이 두 프로젝트는 완벽히 똑같아요. 코드 내용이. 왜? 이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온 거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레파지토리 받아온 거니까. 자, 이렇게 받아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받아오고 이클립스 가보면요, 없죠. 우리 워크스페이스 안에 실제로 폴더 있는 곳에다가 프로젝트 넣었는데 여기 안에 없죠. 우리가 그럼 코드 수정을 못 하잖아요, 이클립스를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임포트가 있어요. 불러오기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임포트 눌러주시고 제너럴에 프로젝트 from folder on archive가 있어요. 선택해서 넥스트. 그러면 여기 디렉토리를 고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폴더 선택까지 해주고 피니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죠?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랑 완벽히 동일한 소스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하던 거를 잠깐 닫아줄게요. 클로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사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내려받았죠. 강사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던 거는 여기 있을 거고 제 거 그대로 내려받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커미치로 가보면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 여기까지는 완벽하니까 여기까지 완성된 코드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하고 싶다 였죠. 여기까지 완성된 코드 한번 받아볼 거예요. 이 코드는 얘만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빨간 네모가 이 커밋할 당시에, 이 커밋이 완료된 당시에 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얘의 이름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타이밍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복사가 돼요. 여기 카피. 그리고 얘를 들어가서 이걸로 해도 돼요. 같은 거예요. 아까 복사한 걔가 이걸 복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눌러도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요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카피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깃 배쉬로 와서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로가 여기서 깃 배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클릭해서 만든 게 얘였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새로 내려받은 거죠. 이게 원래 하던 거, 이게 강사 레파지토리에서 내려받은 거, 그리고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다르게 내려받은 거죠. 저는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2022 붙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여기 안에 들어와서 다시 깃배쉬를 켜주세요. 그러면 얘는 마스터가 되어 있죠.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git checkout 하고 아까 복사한 고유 이름, 그 순간의 고유 이름 이러고 엔터. 그러고 이클립스 와서 소스를 볼게요. 지금 여기 켜져 있는 이 main.java는 내려받았던, 새로 내려받은 레파지토리에 있는 메인 자바였죠. 없어졌죠. 저희가 만든 거. 리스트 기능도 없고요, 디테일 기능도 없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 타이밍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막 하다가, 이걸 막 하다가 망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Z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얘로 다시 갔다가 여기로 다시 오면 돼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체크아웃 띄고 점, 그 다음에 git 체크아웃 마스터, 그리고 git 체크아웃 띄고 점,
여기까지 해주시면요, 다시 이클립스 프로젝트 보면 다시 생겼죠.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최신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러면 또 돌아갔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면요, 자리를 바꿔도, 집에 가서도, 뭐 PC방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디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여러분들 코드로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이래서 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수업 따라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완성된 코드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얘를 가지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지 마세요. 얘는 얘대로 그냥 결과물을 쌓아 놓으시고요, 제 거 내려받아서 아무렇게나 막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 거 내려받고서 저장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제 레파지토리에 실제로 뭐 값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훼손하셔도 돼요. 제 거 내려받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얘는 완성형의 상태로 계속 쌓아 나가시고요, 실제로 연습하는 건 내려받은 걸로 연습을 해주세요. 왜냐면 완성된 코드를 물론 뭐 내려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는 완성된 코드를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요, 제 거 받아서 마음껏 여러가지 테스트 하시고, 그리고 막 하다가 이렇게 시간여행 하다가 뭔가 계속 꼬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우세요. 프로젝트도 날려버리고요, 여기 폴더에서도 이거랑 이거 지우세요. 그냥 얘는 안 지워졌네요. 이거 아마 값은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 지웠죠. 그럼 다시 클론하면 돼요. 우리 아까 클론했던 거, 이거를 이름을 뭐 KKK 내려받으면 또 하나 생기잖아요. 이거 완성된 코드니까 여기서 다시 시간여행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꼬이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지우세요. 그래서 제 걸 내려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는 완성된 상태로 계속 쌓으시고, 제 거 가지고 받으면서 이것저것 해보시고, 뭐 문제 있으면 지웠다가 다시 받으시고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놓고 또 임포트 해주면 되는 거죠. 파일 임포트, 이거 골라서 KKK 그 상태로 피니시. 그럼 여기 KKK 또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껏 하시다가 또 뭔가 이상하다 그럼 지워버리면 되죠.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실행이 되고 있나?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깃을 활용해서 제 거 코드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습해 볼 수 있는 방식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점도 원하는 시점부터 고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기능마다 잘라가며 커밋을 해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방금 알려드린 방식을 잘 활용하셔서 복습 꾸준히 잘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